오늘부로 세라믹 사이딩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캐노피는 징크로 이제 감쌀 예정입니다. 정면부와 우측면도 부분은 저희가 이제 프리미엄급 세라믹 사이딩을 시공을 했습니다. 장당 뭐 한 75,000원 정도 호가하는 고퀄리티 제품이고요. 이제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가는 현장에서만 이제 아직까지는 보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거는 외부용 방호 콘센트입니다. 외부에서 전기를 쓸 때 조금이라도 이제 비에 안전할 수 있도록, 습기에 안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써주는 거고요. 사방 모서리 높이를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는 저희가 이제 테이프 작업, 태핑 작업을 해서 이제 실링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어디지? 찾지를 못하겠네. 자, 여기가 연결 부위입니다. 여기가 연결 부위고요.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프리미엄급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부분에서 코너에서 끝내서 이렇게 맞추게 되면 실리콘을 어떤 색을 써야 될지 조금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코너에서는 이렇게 꺾어서 같은 색깔로 꺾어서 마감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맞대기 시공법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쪽 면과 이쪽 면이 안 잘린 부분이 서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서 이렇게 시공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저 윗부분은 이제 소펜 마감이 남아 있고요. 다 삼각 마감은 다 쳤습니다. 이쪽은 들어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반대로 한번 돌아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높이가 딱 여기입니다. 높이가 거의 정확하게 맞아야만 세라믹 사이딩이 이쁘게 나온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 기본도 실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뭐 말로만 이렇게 되는 세상 하나도 없어요. 그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 오랜 인고의 과정을 겪어야만 그런 기본을 갖출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쪽 코너도 모서리 높이 딱 맞죠. 그리고 여기도 코너에서 대략 한 2200 정도를 이렇게 감아서 여기서 연결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소펫도 다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외국 친구들을 시켜서 했는데 일을 상당히 잘 합니다. 그래서 맡겨서 시켰고요. 이제 이게 이제 연결 부위인데 저는 맞대기 시공을 해드립니다. 이유는 제가 맨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실링 처리를 하게 되면 전용 실리콘으로 하게 되면 때가 탑니다. 그래서 그게 보기 싫어서 저는 대신에 이제 방수, 누수 위험성을 좀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맞대기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요 맞대기 시공을 하려면 요 높이가 완수평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내용이 이거예요. 왜냐면 이게 높이가 틀어지게 되면 요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틀어지면 만약에 위가 많이 벌어진다든지 밑에가 많이 벌어진다든지 하게 되면 보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라믹 사이딩 작업이 완료됐고요. 이제 소핏 작업하고 물 내림통 작업, 된조, 그러죠? 평된조 작업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저희가 전등 같은 거, 이제 CC 카메라 같은 것만 해주면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외부 작업은 끝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마당 공고리트를 치고 저는 이제 다음 현장 그 기초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목포로 또 내려갈 예정입니다. 목포로 가게 되면 인근에 계신 분들은 현장 오셔서 한번 보셔도 됩니다. 그 기초 공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해보면 가장 힘들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기초 공사가 잘 돼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일들이 조금씩 수월해지고 마감 칠 때 일은 사실은 조금 쉽습니다. 이제 판넬 붙일 때도 판넬이 무겁기 때문에 힘들고요. 이제 철골 같은 경우도 이제 용접도 해야 되고 맞추는 과정들 머리를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나머지 이제 부분들은 이제 마감 나올 때쯤 되면 마감도 이제 머리 계획했던 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지만 그래도 머리를 좀 써야 되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뭐 일이에요, 일. 그냥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좀 하늘하고 대비가 돼서 주택이 상당히 이쁠 것 같네요. 아직은 이제 완전한 마감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좀 그렇고요. 오늘은 이제 또 페인트 사장님이 오셔서 방문해서 일정을 확실히 확정하고 가셨어요. 9월 1일부터 페인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정에 의해서 이제 여기 건축주가 여기 못 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가 보면 뭐 지하철역 2번 출구가 뚫리게 되면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지평역 바로 뒤편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있을 때 한번 와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집은 뭐 상당히 잘 지어진 집이고요. 거의 패시브급 단열 성능이 나오고요. 외부 내부 다 보기가 좋습니다. 내부는 이제 페인트 마감 들어갈 예정이고 외부는 이제 지금 보여드렸죠. 세라믹 사이딩으로 이제 많이 보이는 부분들은 완전 프리미엄급을 사용했고요. 이제 뒷면하고 측면 일부는 저희가 이제 보급형을 사용했습니다. 보급형하고 프리미엄하고는 틀린 이유는 도장면의 차이입니다. 도장면의 차이. 아무래도 이제 만져보면 틀려요. 도장돼 있는 게 확실히 기스도 덜 나고요. 요 같은 경우는 기스가 이제 조금 제가 하면 잘 나갑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기스도 덜 나고 좀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보면은 이제 편백도 이제 무절로 처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저거를 유절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옹이가 빠지고 나서 그 속으로 이제 벌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외부에는 무절로 처리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저 부분에가 가장 취약해요. 사실은 아직까지 보기 좋으면서 가성비 있으면서 오래 갈 수 있는 자재가 아직까지는 뭐 확실히 정해진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기도 좋아야 되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하자도 없어야 되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저 부분의 자재가 그런 쪽으로 개발된 게 뭐 목조 주택에서 쓰는 스마트 뭐 이런 저게 있기는 있다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안 맞고 느낌도 그렇게 제가 볼 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제품이 좀 개발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일단은 보기도 좋아야 되고 가성비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 좀 제품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도 하면서 늘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코너 같은데 다 실링 처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모습이고요. 인코너는 저렇게 이제 마감이 떨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인코너가 저희가 이쪽에서 지금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판을 길게 집어넣고
이쪽 바늘 이렇게 집어넣을 때 안 잘린 부분으로 해서 맞춘 겁니다. 그런 요령들이 다 필요하고요. 이제 창문 같은 경우 이렇게 여기서 조인트 부분을 창문 중간에서 나누게 되면 이렇게 껴먹고 이렇게 껴먹을 수가 있어요. 간혹은 이제 양쪽 구간이 생기게 되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은 요령껏 해결하셔야 되고, 만약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요령도 가르쳐 드리니까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물론 제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뭐 세미나 형식으로 해서 같이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꼭 세미나가 아니더라도 이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현장 오셔서 보시면 돼요. 눈으로 보시면 그냥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뭐 긴 말을 하지 않아도. 근데 이제 속부터 보신 거하고 겉모습만 보는 거하고는 사실은 차이는 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히 와서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처음 기초할 때는 안 오신 것 같은데, 판넬 붙고 나서부터 속에 이제 마감 들어가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와서 보시고 이제 확인하고 가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설비 쪽에 뭐 기능장 자격증도 갖고 계신 분인가?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분이 자격증 교육을 시키는 분이 며칠 전에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보일러실 보고서 놀라시더라고요. 보일러실 저는 최대한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말씀드렸죠. 수도인이 야외 부동전 2개, 냉수 분배기, 온수 분배기, 그리고 여기는 보일러 이제 6회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마다 길이를 비슷하게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가스 보일러를 쓸 예정이기 때문에 저 윗부분에 저는 용접을 딱 각관을 속에다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육각 스크류 볼트를 박아서 이제 매달아서 고정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런 배관들이 아직도 보면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이 꺾어 올라오는 이 부분, 제가 옛날에 보여드렸죠. 몇 년 전부터 저는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넓게 돌면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엑셀관도 보호하면서 그 부분에 수직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기 위해서 하이파이프 직반 엘보를 사용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보일러실 보시더니 상당히 깔끔하다고 극찬을 하고 가셨는데, 하여튼 뭐 그렇고요. 하여튼간 뭐 오늘도 하루가 이제 완료되는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외부 마감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고, 이제 하면 집에 이제 완성도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집이라는 것은 조경도 어느 정도 되고 잔디도 심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면 더 좋지만, 저는 그 모습까지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몇 년 뒤에 와서 제가 볼 수는 있겠죠. 있는데 이제 저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사진들을 많이 안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오늘도 좀 더웠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 꺾인 기분이 살짝 들고요. 이제 며칠 안 남았고, 이제 다음 현장은 이제 목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